에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달콤지니님과 함께 그림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 자녀가 인사를 잘 안 해서 속상한 어머니의 사연이에요. 아, 요즘 세대 MZ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디지털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니까 아, 사실 가상현실 세계가 더 익숙하고 실물 세계가 오히려 낯설어요. 아니, 더구나 사람을 대할 때 친근함이나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을 갖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인사말이 쉽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생각 못했어요. 호기심보다 경계심을 좀 가져라. 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인사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음.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문화를 기억하는 어른들은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예의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그림책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인사 때문에 애가 타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낸 김성미 작가의 그림책 인사입니다. 파란 늑대 아저씨하고요. 빨간 여우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늑대 아저씨 옆집으로 여우가 이사를 오거든요. 근데 음, 서로 눈이 마주쳐요. 근데 첫인사는 나누질 못해요. 늑대 아저씨는 시계가 고장나서 늦잠을 잤고요. 여우는 아침부터 엄마한테 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꼭 인사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만 번번이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맞아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인사를 다짐을 해요. 마음을 먹어요, 얘들이. 해야지 해야다가 기회를 놓쳐요.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우리 교육과정 속에 보면 인사 공부가 정말 많거든요. 1, 음, 2학년 군에는 국어과 듣기 말하기. 첫 번째 성취 기준이 재밌게도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입니다. 오, 네. 그리고 통합교과 마을에 배울 때도 이게 나오고요. 음, 3학년에서 6학년 도덕교과 보시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게 인사예요. 인사라는 게 너무 기초적이고 중요한 예절이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인사를 조금 점점점 클수록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1학년 아이들의 경험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성님 이 책 읽고 함께 나눠볼 질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질문은 사실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아이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입금 질문을 던져주면 좋겠죠. 나에게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넨 사람은 누구일까? 아, 그 인사는 왜 기분이 좋았을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인사 상황들을 좀 많이 떠올려 보면 좋겠죠. 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인사를 못한 상황이 있었느냐, 인사를 잘한 상황이 있었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패한 경험들도 있을 거니까 뭐 인사를 못했으면 왜 못했냐 뭐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여우가 인사를 했는데 늑대 아저씨가 못 봐서 여우가 마음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저씨가 인사할 때 무시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장면에서 엄청 좋아해요. 자기의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막 손도 들고 막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이럴 때 되게 많죠. 그래서 음. 이런 경험을 떠올리고 다시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시 기회가 와도요 인사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책에서 두 주인공도 서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좀 부끄럽거든요. 음. 인사를 한다는 게. 그리고 용기가 없어요. 그럴 때 고마워 교실에서는 보충, 음. 미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하기 어려웠던 순간에 나에게 어떤 부속이 숨어 있어가지고 못했는지 찾아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를 질문할 때 보통 선생님들께서 인사할 때 필요한 미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음.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빛낸 미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일단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용기. 또 뭐 상냥하게 인사하면 좋으니까 상냥함? 네. 뭐,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막 꺼내요. 어떤 거를 꺼내더라도 음.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 필요한 미덕들을 잘 찾고요.
이 찾은 미덕을 가슴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미덕을 붙여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러면 딱 붙이면 자기 마음속에 미덕을 장착한 거잖아요. 네. 그 미덕 장착하니까 생각나는데 미덕을 딱 장착했으면 이제 놀이하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 실제로 놀이를 해서 나는 교장 선생님이야, 또는 뭐 이웃집 아저씨야, 그리고 너가 인사하는 장면을 연습해보자, 이렇게 해도 상대가 아무리 역할놀이로서 어른이라고 해두어도 사실은 아이라는 걸 아이들은 알거든요. 친구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장난스럽게 잘해도 실제에 가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딱 이렇게 장착을 하고 하면 그 순간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미덕을 장착시키는 거죠. 예, 놀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놀이가 좋을까요? 가위바위보 인사놀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공간은 약간 넓은 공간이면 더 좋겠고요. 좀 자연스러우면 배경음악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때 이제 뭐 음악이 끝났을 때 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신호를 줄 때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역할을 정합니다. 난 선생님, 너는 학생 이렇게 하고요. 가위바위보? 저가 졌네요. 저는 제가 학생?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네. 수성님이 학생. 진 네. 사람은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해보세요. 제가 인사를 할까요? 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먼저 인사해줘서 고맙다. 너도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고맙다까지 멘트 하는 연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어울리는 인사말을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애들이 이거 놀이를 몇 번 반복하면 자신이 어려웠던 인사 상황을 떠올려서 그 역할을 정하고 인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책으로 우리가 어떤 놀이나 미덕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을 다 읽고 미덕 활동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걸 또 실습해서 놀이로 한번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용기 내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마무리 멘트, 우리 달콤지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인사지만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덕을 장착하시고 피하려 하기보다는 시도해보는 경험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어렵다는 걸 공감해 주시면서 인사말을 함께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한다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민되는 내용을 나눠주시면 함께 책 속에서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